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양명여고 1학년 유다영, 이정은입니다. 저희는 영양학적 관점, 법적 관점 등에서 본 인육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육, 그리고 인육의 역사. 두 번째로 인육의 영양, 의학적 문제. 세 번째로 인육의 법적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또는 픽션에서의 인육을 다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육이란 인간의 살을 발라낸 고기이고 그것을 먹는 행위를 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 나찰려 신화에서는 성육처럼 신맛이 난다고 하고 또 중국 역사 기록에서는 신맛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기록, 신화를 통해서 인육은 대체로 신맛이 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육의 역사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당시 밀리환초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환초 학살 사건을 요약하자면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조선인들에게 조선인들의 시체를 가공하여 만든 고기를 고래고기로 속여 먹게 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멕시코 아즈텍 제국의 인육 섭취 재래 문화가 있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또한 이러한 재래 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수천, 수만 명 단위로 식인을 하고 동시에 식인을 하기 위해 종교를 재구성하기도 하였으며 인육을 조리하기 위한 레시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특정 민족에 대한 맛의 선호가 있었으며 이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평소에도 인육을 섭취한 아주 선례가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육의 영양학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육을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육의 영양학적 문제는 제임스 콜의 구석기 시대 식인 행위의 열량의 중요성 평가라는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5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인체 한 구의 총 열량은 12만 kcal에서 14만 kcal로 25명의 남성들이 반나절 버틸 수 있는 열량이고 이에 반해 매머드 한 마리는 같은 수의 집단이 최소 2달을 버틸 수 있는 열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임스 콜 박사는 굳이 영양 보충을 위해 식인을 이성처럼 행하는 집단은 이를 지나사에 없앴을 것이고 대부분의 화석으로 발견되는 식인 행위들은 종교나 장례식 같은 사회, 문화적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육의 문제를 의학적 관점과 영양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이러스나 세균은 같은 종 내에서 더욱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박쥐체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기 위해선 바이러스 유전자의 어느 정도의 변이가 필요하지만 인간 사이에서의 전염에는 바이러스의 변이 없이 바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파푸아 뉴기니의 포레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포레족은 주근이의 손, 발, 뇌와 장기 등을 꺼내어 사른 남자가 장기나 여자가 먹는 특이한 장례의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주근이의 뇌에 프리온이라는 병원성 물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원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더 많이 쿠르병에 감염되었고 프리온이라는 물질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로 DNA나 RNA에 넣어둔 단백질로 주변의 정상 단백질을 병원성 물질로 변형시키는 물질이고 열을 가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쿠르병의 증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언어장애, 오한, 통증, 감정불안, 신경계의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거기다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떨리게 되며 균형을 잡을 수 없어 걷기조차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질병입니다. 식인 행위가 지닌 최대 단점은 바로 질병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은 같은 종 내에서 훨씬 쉽게 감염됩니다. 예를 들어 박쥐 체내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려면 바이러스 유전자에 어느 정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하지만 사람끼리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없어도 바로 감염되죠. 즉 동종을 잡아먹는 행위는 곧 질병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인도의 밀린드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람, 돼지, 소 등 13종의 포유류 똥냄새를 맡게 한 뒤 누구의 똥냄새에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지 분석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하게도 사람은 사람의 똥냄새를 가장 역하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역하다고 느낀 똥은 인간과 다양한 기생충을 공유하는 돼지였고, 소처럼 인간에게 감염되는 기생충이 적은 동물의 대변일수록 덜 역겹다고 느꼈죠. 이를 두고 진화생물학자들은 같은 종의 배설물에는 자신에게 감염될 기생생물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같은 종인 사람의 똥냄새를 가장 역하게 느낌으로써 질병 감염을 회피한다고 설명합니다. 배설물조차 이럴진데 같은 종의 뇌나 근육 등 살코기를 먹는 행위는 질병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식인 행위를 의례적으로 일삼는 식인종 집단은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식인 행위가 질병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195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쿠르병이죠. 파푸아 뉴기니엔 포레족이란 원시 부족이 살았는데 1950년대 이 부족 전체에 괴상한 질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온몸의 근육이 풀어져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건 물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온몸을 심하게 떨다가 결국엔 폐렴으로 죽어나갔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가리켜 몸이 떨린다는 뜻을 지닌 쿠르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했죠. 당시 많은 의학자들은 이 병의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도통 그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957년 미국의 소아과 의사였던 데니얼 가이두색은 이 병이 식인 풍습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당시 포레족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의 손과 발을 자른 후 뇌와 장기를 꺼내서 살은 남자들이, 뇌와 장기는 주로 여자들이 먹는 기이한 장례를 치렀는데요. 바로 죽은 이의 뇌에 쿠르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란 병원성 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족원 중에도 주로 죽은 이를 손질하거나 뇌를 먹었던 여성들이 쿠르병에 더 많이 걸렸던 겁니다. 프리온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로 DNA나 RNA도 없는 단백질에 불과하지만 마치 다크아칸의 마인드 컨트롤처럼 주변의 정상 단백질들을 병원성 단백질로 변형시켜가며 뇌를 잠식해나가는 무서운 녀석이죠. 이처럼 쿠르병은 식인행위가 얼마나 질병 감염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만약 식인을 일상처럼 행하는 식인종 집단이 있었다면 이들은 이미 질병으로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사람을 먹으면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윤리적 사회 문화적 접근도 좋지만 이렇게 과학으로 따져보니 조금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육을 섭취하였을 때 따르는 오늘날의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을 살펴보시면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제1항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두 번째로 제2항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인육을 섭취하는 행위는 오늘날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 또는 픽션에서의 사례입니다. 실제와 픽션에서의 인육 섭취 사례로는 첫 번째로 리처드 말라의 논문을 들 수 있습니다. 리처드 말라의 식인 행위의 생화학적 근거라는 논문을 보면 1950년대 인류의 똥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화석에서 인간 근육에 있는 미오글로빈 단백질을 검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1972년 조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로 1972년 우루과이 공군 571편이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이들은 생존을 위해 죽은 동료의 시신을 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실제 사례로는 영국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실비아 벨로 박사는 영국 남서부의 한 협곡에서 14,700년 전 현생 인류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여러 뼈 조각에서 이빨 자국과 두개골 화석 중 일부가 그릇처럼 가공돼 있었던 점들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식인종과 식인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식인종이란 단어는 미개하기 그지없지만 사실 식인 행위는 과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영국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실비아 벨로 박사는 영국 남서부의 한 협곡에서 14,700년 전 현생 인류의 유골들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여러 뼈 조각에서 발견된 인류의 이빨 자국과 두개골 화석 중 일부가 마치 그릇처럼 매끈하게 가공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도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주장했죠. 먼 옛날이라 식인 풍습이 있었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인 풍습은 꽤 최근인 115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남서부 지역 인디언들의 유적지에서 이들의 똥화석이 발견됐는데, 리처드 말라 박사는 이 똥화석에서 인간 근육에 있는 미오글로빈 단백질을 검출해 식인 행위의 생화학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네이처지의 논문으로 발표했죠.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엔 17세기 초 유럽인들이 미국에 정착해 세운 제임스타운에서 식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류학자인 덕 오슬레이 박사는 제임스타운 유적지에서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14살 소녀의 두개골 화석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흔적은 사람들이 식용을 위해 살을 파먹고 뼈에 구멍을 내 뇌를 꺼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1609년에 제임스타운 상황을 기록한 문헌에 따르면 당시 마을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면서 이민자들은 개와 고양이는 물론 쥐와 뱀, 심지어 신발 가죽까지 뜯어먹었고, 도저히 허기를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영국인의 무덤이건 인디언의 무덤이건 가릴 것 없이 파내서 죽은 이들을 먹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과연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인류 진화사에서 식인종이 존재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고인류학자 이상희 교수는 식인 행위는 장래의식이나 극한의 상황, 사회문화적 이유로 종종 나타날 수 있지만 영양 섭취를 위해 사람이 사람을 일상처럼 먹는 식인종 집단은 인류 진화사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화적으로 식인은 생존에 매우 불리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식인이 불리한 행동인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신과 피지컬과 지적 능력이 비슷한 동종을 사냥하는 건 토끼나 사슴 등을 사냥하는 것보다 배는 어렵기 때문이죠. 동종을 사냥하기 위해 쓸 에너지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짝짓기나 번식,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동종을 상습적으로 잡아먹는 경우는 픽션에서의 인육 섭취 사례는 도쿄 굴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모든 굴들, 두 번째로 드라마 한니발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니발 렉터, 마지막으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모든 거인들이 인육을 섭취합니다. 이처럼 인육을 실제 섭취하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 흔치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미디어 또는 만화 등에서는 비교적 인육 섭취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